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수위능력 파트의 실전 문제 연습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가 여러분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골라내면서 풀 텐데 앞쪽은 조금 많이 풀어 드릴 거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조금 문제 풀어 보실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골라내면서 좀 풀어 봐 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응용수리 문제는 여러분 1분 이내에 풀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란 어떤 자료 해석 문제가 났다 그러면 1분 3초 내에는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풀어야 여러분 늘어요. 아니면 이건 그냥 푸세요 그러면 시간만 널널하다 그러면 당연히 풉니다. 근데 시간이 적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한번 풀어보실 때 웬만하면 다른 데다 푸시고 다시 한번 또 푸실 때 이제는 시간 재서 정확하게 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 가서 다른 문제가 막 나올 텐데요. 그런 문제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 개념은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제일 걱정이 게 여러분 시간 그겁니다. 자, 김철수 씨가 근무하는 무순역 둘레에는요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이 몇 개 박혀 있어요. 그 개수는 95개에서 110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철수 씨는 이 말뚝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대요. 세 개마다 칠하면서 둘레를 한 바퀴 돌면 처음 칠한 말뚝으로 돌아온대요. 그 소리는 자, 이게 둘레가 있어요, 여러분. 네, 둘레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말뚝을 색칠해 간대요. 근데 처음 거 말고요, 처음 칠한 말뚝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말뚝에 색칠을 했어요. 해놓고 몇 칸씩 뛴 거죠, 여러분? 세 개마다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다시 돌아서 다시 이걸로 돌아왔대요. 그 소리는 여기에 세워져 있는 말뚝의 개수가 뭐의 배수란 소리일까요, 여러분? 네, 3의 배수란 소리입니다. 일단은 3의 배수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4개씩마다 칠하면 2바퀴를 돌아야 처음 말뚝으로 돌아온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자,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만약에 4개씩마다 칠했다 그런 소리면, 만약에 10개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네, 4칸씩 띄어야 되니까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라고 해봐요. 말뚝 개수가. 처음 여기서 칠했어요. 1번 칠하고, 하나, 둘, 3칸, 4칸 띄었죠? 4개마다 칠하면. 그러면 4개마다 칠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칠한다는 소리가 여기 칠한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그죠? 얘를 포함해서 4번째. 하나, 둘, 셋, 4개 지나서 여기를 색칠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칠했던 거에 돌아오나요? 못 오나요? 못 와요. 그렇지만 하나, 둘, 셋, 넷 여기 칠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기 칠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돌아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바퀴를 돌아야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4개 칠해서 2개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얘가 4의 배수가 되기에는 2가 부족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2바퀴를 돌아줬어야 그 2개가 부족한 게 다시 2개가 첨가되니까 4개가 다시 짝을 지어줘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로 나눴을 때 네, 4의 배수 플러스 2개짜리였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거 2개의 공배수, 뭐죠, 여러분? 3과 4의 공배수인 12죠. 12의 배수에서 2가 낳는 녀석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알겠나요? 네. 아니죠. 거꾸로 말했네요, 여러분.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보다는 플러스 2인 수예요. 네, 거꾸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12의 배수에서 플러스 2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살짝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인데, 그럼 95에서 110 사이에 일단 3의 배수 찾아보세요. 3의 배수는 여러분 96부터 99, 102, 105, 108, 그죠? 111인데 여기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요거 5개 중에 하나예요. 요거 5개 중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찾으세요. 그랬거든요. 얘 4로 나눠 떨어지고요. 이 4로 나누면 나머지 2가 남고요. 이 4로 나누면 떨어져요. 이건 어차피 홀수라서 4로 나눠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얘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말뚝이 있었냐면 총 102개의 말뚝이 있었습니다. 라는 소리고, 3개마다 칠했다는 소리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누세요 했으니까 34개의 말뚝에 색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라는 소리예요. 문제가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4개마다 칠했을 때 2바퀴를 돌았다라는 표현을 자체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요. 어떤 공장에서 기계 공장으로 연속으로 흐르는 작업 공정이 멈췄어요. 그 전까지 일정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96개 쌓였을 때 기계가 고쳐서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 명 내 작업을 처리하면 반제품이 쌓이지 않고 흐를 때까지 40분이 걸리고,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이 걸린다. 한 명이 1분간 처리할 수 있는 반제품은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몇 분 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쳤고요. 고쳤는데 지금 96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1분당 X개씩 들어와요. 네. 1분당 X개씩 들어와요.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분당 X개씩 어떤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에서 여기를 통과해서 다시 넘어가는 제품인데 이미 지금 고장나서 여기가 고장나서 96개 쌓여 있고요. 계속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1분당 X개라고 가정해봐요. 1분당 X개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작업을 처리하면요. 여기 올라가서 한 명이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해주면 얘가 그러니까 반제품이 쌓이지 않고 흐를 때까지가 총 40분이 걸린대요. 그럼 이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Y개 per 분이라고 해봐요. 1분에 Y개씩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 걸로 넘길 수 있어요. 이쪽 개념으로 패스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다면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이 걸린대요. 이 개념이 더 나온 거예요.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이 걸린다. 그럴 때 한 명이 1분간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구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가 여러분 그 몇 분 동안 쌓여있는지를 몰라요. 몇 분 동안 쌓여있는지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Y니까 Z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Z분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40분 걸린다고 적혀있고 15분 걸린다고 적혀있네요. 40분 동안 쌓였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한 명이 처리한 걸 예상할게요. 40분 동안 있었다면 여기의 개수는 여러분 몇 개가 되죠? 96 플러스 40X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분당 X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40분 동안의 그 개수는 40X개겠죠. 그럼 이만큼의 개념을 한 명이 쓱 올라가서 40분 동안 해결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40Y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한 명이 올라가면 반제품이 쌓이지 않고 흐를 때까지 40Y. 한 번에 해결을 한 거예요. 40분 동안에 Y개씩. 그 다음은요. 두 번째 개념은 15분 걸린다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면 96개가 이미 있었고요. 15분 동안 쌓인 개수가 있었고 이 녀석은 뭘 더했대요, 여러분? 네. 40Y가 아니라 이번에는 두 명이서 15분씩 걸렸대요. 두 명이서 일을 하면 여러분 이 Y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15분 동안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0Y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요걸 두 개를 여러분 연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배를 하고요. 여기다 4배를 해보죠. 그래서 120Y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120Y는 3배를 했기 때문에 288 더하기 120X가 될 거고요. 여기도 120Y는 네, 4배를 했기 때문에 60X 더하기 4배니까 360에 384입니다. 그럼 두 개를 네, 빼보죠. 지워지고요. 빼버리면 60X 빼기 몇이 나오죠? 100이 아니네요. 96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것은 0. 그럼 60X는 96. 그래서 X는 이걸 나눠주면 되죠. 60분의 96. 그래서 지워지면요. 6으로 나눠주면 여러분 10분의 16이거든요. 1.6이라고 따지죠. 그럼 1분당 1.6개씩이 쌓여요. 그죠? 그럼 한 명이 1분간 처리할 수 있는 제품 여기다가 여러분 1.6을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인가요? 넣어주면 64가 나오거든요. 그죠? 40 곱하기 1.6은 64예요. 두 개를 더해주세요 해버리면 160이 나올 겁니다. 160은 40Y니까요. Y는 몇이 나오나요, 여러분? 4가 나오죠. 그래서 한 1분에 2개씩 처리할 수, 4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식도 어렵고 문제 푸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총무와 민상 씨는 한강변 반포에서 여의도까지 매일 조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시속 12km로 여의도에 갔다가 다시 8km 돌아왔더니 1시간 15분이래요. 갈 때 12km/h, 올 때 8km/h. 네. 총 1시간 15분이니까 여러분 4분의 1로 바꿔줘서 4분의 5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날은 시속 15km로, 다음 날은 시속 12km로 왔으면 몇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거리를 여러분 없네요. 거리가 S라고 해보죠. Skm라고 한다면 갈 때 걸린 시간은 12분의 S, 올 때 걸린 시간은 8분의 S, 두 개 합쳤을 때가 여러분 4분의 5라고 하는 겁니다. 양변에 1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24를 곱해보세요. 24를 곱해버리면 여기 2S, 여기 3S, 24를 곱했기 때문에 6, 5, 30 나올 거고요. 그래서 네, 5S가 30이 나오니까 S는 6km예요 라고 나오네요. 얘가 6km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15와 12로 갔대요. 그러면 15분의 6, 12분의 6 이게 답일 겁니다. 그랬을 때 걸린 시간 구하세요.
60으로 통분해주면요. 4가 곱해지니까 24, 5가 곱해지니까 30. 그래서 60분의 56시간, 54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분으로 바꿔버리면 요거 대신에 여러분 60분을 곱해버리면 되죠. 곱하기 60분이니까 지워지면서 54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자. 총무부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3명이 하루에 일하는 일의 비율은요 3대 2대 2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3명에서 10일 동안에 전체의 3분의 1만 완성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3A만큼 끝내고요. 이대리가 2A, 박대리가 2A만큼 끝낸다고 해봐요. 하루에.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셋이 동시에 했을 때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양은 총 7A만큼이죠. 7A인데 그걸 10일 동안 했대요. 70A만큼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의 3분의 1이 납니다. 그럼 전체 일은 여러분 210A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 후 김대리는 5일, 이대리는 3일 쉬었지만 박대리는 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그 후 김대리는 5일 동안 쉬었어요. 5일. 얘는 3일 동안 쉬었어요. 얘는 주구장창 일했어요. 나머지 끝까지 다 일을 했나 봐요. 여기까지는요. 5일을 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3분의 1 완성했으니까 140A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 남아있는 요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X1 동안 마지막에 있는 요 누구죠? 박대리가 일한 일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2A 개씩을 할 수 있는데 2A 일을 할 수 있는데 X1 동안 했어요. 그럼 여기가 2A X1이죠. 이렇게. 2A X 개만큼 어떤 일을 했을 겁니다. 여기는요. X 빼기 3일 동안 네, 2A만큼 했을 거예요. 여기는 X 빼기 5일 동안 3A만큼 했을 거예요. 요거 싹 다 더했을 때 몇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140A가 되면 됩니다. 이 소리죠. 그럴 때 X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계산해보면요. 2AX, 요 위에 것부터 할까요? 3AX 마이너스 15A, 2AX 마이너스 6A, 이퀄 140A 이렇게 나오네요. A는 사라락 지워줄 수도 있어요. 네. 계산해 주시면요. 5에서 7AX고요. 여기 15랑 21이 넘어가니까 161A가 나올 겁니다. A 날려버리고 7로 나눠주면 23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23일 걸린다는 소리예요. 총. 그러면 이 일을 처음부터 완성했을 때 지금 여기서 10일 동안 이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10일 동안 일을 했고 여기 23일 동안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걸리는 일의 개수는 일수는 33일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네. 우리 회사 체육대회에서 2명이 대결한 양궁 게임을 하면 A가 B를 이길 확률이 0.6이고 B가 질 확률이 0.4고 C가 A를 확률이 0.7이고 3명이 추첨해서 2명이 먼저 게임하고 다음에 그 승자가 남은 한 명과 게임에서 우승을 다툰다. 복잡하긴 한데요. 네. 3명이 추첨해서 2명이 먼저 게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좀 나올 겁니다. A랑 B가 먼저 1회전에서 붙을지 아니면 A랑 C랑 붙을지 아니면 B랑 C랑 붙을지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요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요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고 요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그럼 여기서 A가 우승할 확률은 어디죠? 여기서 B보다는 A가 이겨야 돼요. A가 B를 이기는 게 0.6이죠. 그럼 여기서 0.6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요 경우라면 C랑 A랑 붙었을 때 다시 A가 이겨야 돼요. C가 A를 이기면 0.7이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0.3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요 경우는요. A가 또 이기고 이겨야 되니까 역시 똑같은 경우에요. 여기서 0.3에 한 번이 나올 거고 다시 A가 B보단 이겨야 되니까 0.6이 한 번 나올 겁니다. 자, 요 경우는요. B랑 C 중에 누가 올라왔는지가 또 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B가 올라와서 A랑 붙었을 때 그럼 B가 C를 이길 확률이 0.4죠. 그럼 0.4 한 번에 다시 B랑 A랑 붙었을 때 A가 이겨야 되니까 0.6. 그 다음에요. C가 이겼을 때는 0.6이죠. 네, 0.6에 C가 다시 A한테 졌을 확률은 0.4입니다. 이렇게. 0.3인가요? 0.3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경우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각각 경우를 다 더하긴 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여러분 몇 가지 중에 한 개죠? 세 가지 중에 한 개. 그래서 여기 앞에는 3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분의 1 중에 하나죠. 이거 3개 중에 한 가지 경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2개 다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줘야 이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싸그리 다 더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요거 0.18의 3분의 1이니까 0.06이고요. 자, 여기는요, 0.1이 돼버리고, 여기도 0.06이고요. 여기는요, 0.24와 0.18의 합이니까 0.42가 나오는데, 그걸 3분의 1 해버리니까 0.14가 나올 겁니다. 이거 셋 다 더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0.26인가요? 네. 0.2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가 우선할 확률은 여기서 0.2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무슨 공사는 다음 그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13억 2천만 원의 협의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림 BDF, BDP네요. BDP 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요. BDP의 소유자가 달라서 토지대금을 별도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평방당 수용 토지대금이 동일하다면 BDP 소유자에게 지불할 토지대금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네.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을 여러분 13억 2천만 원에 어찌 보면 하게 했대요. 그럼 지금 넓이 자체가 2,400인가요? 네, 2,400제곱미터예요. 이걸 여러분 13억 2천으로 일단은 나눠버리면 각각 미터 제곱당 돈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속 1,300이래요. 13억 2천만. 자, 나눠보죠. 2,400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2,400은 들어가지 않고 6이 들어가나요? 6도 안 들어가네요. 5밖에 안 들어가네요. 네. 여기다 5가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죠? 2,400에 5배 하면 1,200이에요. 그럼 남는 게 다시 1,200이기 때문에 계산을 여러분 1,200이 아니라 12,000이죠? 네. 12,000이라서 12,000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 5가 오는 게 맞고요. 12000, 그죠? 12,000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럼 5자리가 여러분 여기보다는 이쪽 앞이네요. 여기 5가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오면서 끝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제곱미터당 55만 원이에요. 그러면 BDF에 여기에 들어갈 돈은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어져 있는 게 40, 60하고요. ABP와 CDP의 면적의 비가 1대라고 합니다. ABP와요, CDP의 면적의 비가 1대2.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면적을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요, 요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대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요? 밑변은 똑같은데 여기 길이 여기 똑같은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럼 높이가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60을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란 소리예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요. ADP와 BCP의 면적의 비는 1대3입니다. 얘랑 얘가 1대3이란 소리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또 1대3이란 소리예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이란 소리입니다.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의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뭐 문제는 어렵게 써있긴 한데 우리는 뭘만 구하면 되나요?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비율 구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차라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에서요. 여기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이 삼각형을 빼세요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20이래요. 여기 길이가 40이고 여기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60이래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인가요? 원래 요 반만한 삼각형은요. 2,400의 반인 1,200이거든요. 1,200은 20 곱하기 40의 반, 그러면 400이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0이니까 6,000의 반이 600의 반이니까 300입니다. 그러면 몇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500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가 500제곱미터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얘랑 뭐 하라는 소리죠? 곱하세요. 라는 소리죠. 네. 자, 이럴 때는 2배를 줘버리는 게 더 좋긴 해요. 네.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500 계산하세요. 더 곱하기로. 그러면 000000에요. 525, 525, 27 나오겠죠. 찍어주면 2억 7,500만 원입니다. 라는 소리네요.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죠. A와 B 두 명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게 하였고요. 그 결과 B는 A의 2배의 문제를 풀었다고 하네요. 정답의 수는 B가 A보다 6문제가 많았다. 또한 이때의 정답률은 A는 8할, B는 6할이었다. A가 풀어낸 문제 중 정답은 몇 문제입니까? 그랬어요. 자, B는 A의 2배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A가 푼 문제를 만약에 뭐 A 문제라고 했다면요. B는 2A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의 수는 얘가 더 많았대요. 6문제. 근데 얘가 맞출 확률이 0.8. 그럼 0.8A는 맞췄고요. 얘는 6할이래요. 1.2A가 되겠죠. 여기다 0.6을 곱한 거예요.
6화를 맞췄다니까. 이만한 문제를 풀었고 거기에 6화를 맞췄다니까 곱했을 때 1.2a가 맞은 개수입니다. 그럼 맞은 개수에서 얘가 맞은 개수를 뺐더니 뭐래요, 여러분? 6문제가 많았대요. 6문제가 많았대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B가 맞춘 문제랑 A가 맞춘 문제를 뺐더니 6문제가 나왔답니다. 계산하면 0.4a예요. 0.4a는 여러분 5분의 2a가 6이라는 소리고요. 2를 나눠주면 3, 5가 1로 곱해지면 a는 15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가 풀어낸 문제 중 정답은 몇 문제입니까? 여기죠. 0.8 곱하기 15하란 소리예요. 0.8은 여러분 5분의 4라서요. 5분의 4 곱하기 15 해주세요 했으면 네, 3, 4,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풀어낸 문제 중 정답의 개수는 12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B사는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사무용 비품과 서류들을 박스에 넣어 운반하기로 했대요. 운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비품 박스와 서류 박스를 각각 몇 개씩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가세, 노비 각각 50인 박스만 사용해야 하고요. 비품만을 넣었을 경우에는 7kg, 서류만을 넣었을 때는 8kg의 무게가 나간대요. 최대 부피는요, 큐브릭 미터를 적었는데요. 7cbm이고요. 최대 적재 무게가 500kg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서류 박스를 비품 박스의 2배 수량으로 하여 가능한 많이 실어 빈 공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여러분 운반용 차량의 최대 부피가 7cbm이라는 소리가 일단 중요해요. 요렇게 곱했을 때가 여러분 7cbm인 건가요? 그게 여러분 문제를 조금 이해하신데 한번 그게 돼야 될 겁니다. 네. 요게 여러분 보면요. 하나의 박스가 0.5, 0.5, 0.5예요. 미터로 따지면요. 이렇게. 가세노비입니다. 가세노. 그럼 이거 넓이 부피를 구하세요 해주면요. 이놈의 부피는 이거 3개를 곱한 거예요. 2분의 1, 2분의 2분의 1이니까 여러분 8분의 1 세제곱미터. 한마디로 0.125m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제곱미터요. 요거예요. 하나당. 근데 7cbm을 채울 수 있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요게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8개가 들어가면 여러분 딱 1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7큐브릭 네, 미터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7배까지 가능한 56개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네. 56개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몇 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2배의 수량으로 네. 7kg, 8kg, 500kg 탑재. 그러면 쟤를 비품을 여러분 X개라고 하고 비품을 A개라고 할까요? A개라고 해줄게요. 네, 비품을 A개. 그 다음에 서류를 2A개라고 해보죠. 그죠? 비품가스 2배의 수량으로 하여 네. 지금 그러면 총 몇 박스를 세울 수 있냐면 56개의 박스를 세울 수 있어요. 56개의 박스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럼 A 더하기 2A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죠, 여러분? 56개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람수로 따지면요. 여기에 7kg, 여기에 8kg이 주어지는데 7A 더하기 16A가요.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여러분 50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두 개를 풀어주세요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3A는 여러분 56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A는 3으로 나눠주면 18.6666보다 작아요 라고 표현될 거고요. 얘는요. 더해주면 23A가 500보다 작습니다 했기 때문에 A는 네 23분의 500이니까 20 몇 개 정도 되나요? 네. 20하면 46이니까 21개 좀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1개보단 적으면 돼요 라는 소리가 나와서 일단은 A는 18.666보다 작아야 되니까 18개가 최대한 많이 실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사용하겠습니까? 네, 서류 비품 박스를 18개, 서류 박스를 36개 사용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번 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답은요, 네,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까요? 현정이는 방송사 주최하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다음과 같을 때 지금까지 푼 문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한 문제 맞추면 5점 올라가고 한 문제 틀리면 4점 감점이래요. 현재 성적은 78점이고요. 맞힌 문제가 2A개, 틀린 문제가 만약에 A개라고 한다면 맞힌 문제 개수가 틀린 문제 개수가 2배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약간 애매한데 2배다 라는 표현이에요. 2배다. 2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 이 값의 2배가 더 많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값의 그냥 2배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이 많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다 하고 나서 그거만큼 그러니까 적어지는 건 아니고 많다 그 소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맞은 개수를 2A개, 틀린 개수를 A개라고 표현해주면요. 여기는 5점이 올라갈 거고 여기는 4점이 흔히 말하는 떨어질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4점 이렇게. 그죠? 했을 때 이거 두 개의 합이 여러분 78점이었다고 합니다.
계산해주면요. 10A에서 4A를 뺄 거예요. 6A가 78이기 때문에 슥슥 싹싹 A는 13이 나오죠. 그래서 맞춘 거는 26개, 틀린 거는 13개. 그럼 총 푼 문제는 3A 개수니까 39개.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공사 사원의 수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후에 올해 무슨 공사의 여성 사원 수는 최대 몇 명이겠습니까? 전체 사원 수는 320명 이하였대요. 그러면 전체 작년 사원을요, 작년 남자, 작년 남성, 작년 여성이라고 해보죠. 더했을 때 320명보다 작았어요 라는 소리고요. 남자 사원과 여자 사원 수의 비는 약 3대 5였다 그랬잖아요. 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를 3A랑 5A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를 3A 더하기 5A로 바꿔치기를 해보죠. 그러면 8A가 네, 320보다 작으니까 쓱쓱 A는 40보다는 작아요 라는 소리가 나오죠. 일단은 올해 신입사원을 각각 5명씩 채용했더니 전체 사원수가 320명을 넘게 됐대요. 그럼 3A 플러스 5명, 5A 플러스 5명을 했더니 320을 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초가 됐다는 소리죠. 넘게 되었대요. 그럼 10이 넘어가서 빼질 거니까요. 310이 나올 거고 8A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A는 여기서 나눠주면 40은 안 되고 3이 되죠. 240이니까 70이 남아요. 8점 몇몇몇. 그러니까 A는 39, 40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A가 네, 최대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명입니까? 했으니까 A가 40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A가 40이면 여러분 여기서 200명이 나오죠. 그럼 과거에 200명이었으니까 올해 5명이 들어왔죠? 네. 205명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자, A씨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KTX 타고 왕복으로 부산 갔다 오고 있어요. A의 가족의 총 KTX 비용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만 아들 녀석 6세, 만 3세, 딸이 서울에서 부산에 갈 때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갔고 부산 서울로 올 때는 좌석을 지정해서 갔어요. 4세 미만은 어른 요금의 75% 할인이고요. 4세 미만의 경우 별도로 표를 구매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동행할 수도 있대요. 네. 4에서 6세는 어른 요금의 반. 그러니까 좌석을 잡으려면 이만큼의 돈을 내고 안 잡으려면 무릎에 태워와라 이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돈을 총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누구랑 가는 거죠? 아빠 무릎에. 그냥 아내랑 같이 가죠. 네. 아내를 빼먹을 뻔했어요. 그럼 어른 둘에 내려갈 때는 반명으로 내려간 거죠. 50% 할인을 받고 내려갔잖아요. 6세니까요. 그럼 2.5인승을 탄 거예요. 내려갈 때는 2명 자리랑 아들 자리 하나. 근데 아들 자리는 금액은 반이죠. 딸 자리는 무릎에 앉혔죠. 네. 그래서 2.5인승으로 왔고요. 올라올 때는요. 이 아이들 전부 다 돈을 다 냈어요. 그럼 얘는 4분의 1인승이고 얘는 2분의 1인승이니까 2와 4분의 3인승으로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0.5, 0.25니까 0.75예요. 그래서 2.75가 2.75인승으로 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는 5.25인승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되냐면 59,800원을 곱해야 돼요. 맞나요? 네. 이거 여러분 4로 나눌 수 있어요. 4. 4로 나눠주면요. 14950 맞나요? 네. 14950 맞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4를 곱해버린 거예요. 4를 곱하면 여기가 깨끗해져요.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를 곱해주면 여러분 21이 됩니다. 그럼 21 곱하기 이걸 하세요라는 소리랑 똑같긴 해요. 거기서 거기라면 여러분 그냥 하시고요. 네. 거기서 거기였다면. 그냥, 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럼 14950에다가 2배를 하니까 298이 아니라 29950 이렇게 나오네요. 29900 더해주면요. 3. 네. 3이고요. 1이고요. 3이 아니라 3이고요. 31만 3,95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 1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계속 연결되는 문제긴 한데요. 일단 처음엔 여러분 다 풀어드릴 거예요. 거의 다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골라내면서 풀겠습니다. 자, 무슨 회사는 사내체육대회에서 팀을 이뤄서요. 축구 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16개 팀을 4개 조로 나눠서 리그전을 치르고 각 조 1, 2위와 다시 토너먼트를 이뤄요. 각각 몇 번의 축구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토너먼트 한 번 갖고 끝나는 문제예요.
토너먼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토너먼트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엘리미네이션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승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토너먼트예요. 그럼 보세요. 한 경기가 일어났어요. 한 경기가 일어나면 누군가 하나는 지워지죠,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지워져요.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 3경기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얘나 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지워져요. 경기 한 번당 무조건 한 명은 집니다. 지워져요. 맞나요? 그걸 깨달으신다면 여기서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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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까지 올라간대요. 총 8개 팀이 올라가겠죠. 8강을 펼쳐요. 8강을 펼치는데 결국은 우승팀은 한 팀이죠. 그럼 몇 번이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7번이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기 수는 총 몇 경기? 7경기가 된다. 토너먼트만 갖고도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리그전까지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 한 번씩 다 붙을 거죠. 그죠? 한 번씩 다 붙을 거예요. 네. 4개전으로 나와서 리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 B, C, D이 여러분 한 번씩 다 붙으려면 4팀 중에서 2팀을 고르는 경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총 6경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A, B, A, C, A, D, B, C, B, D, 마지막으로 C, D 이렇게 딱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6개의 경기가 일어나니까 총 24개의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4경기와 7경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네. 자, 자료 해석 문제예요. 다음은 무슨 기업의 재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반기 거네요. 기업 연도별 재무 자료, 부채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얘로 나눴대요. 이해되셨나요? 얘로 나눴대요.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눴대요. 그죠? 네. 거꾸로 말했네요. 부채 비율이란 기업이 타인 자본 의존도를 말하는데, 보통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 건전. 그럼 가장 낮았을 때를 가를 고르고요. 가장 높았을 때를 나로 고르라는 소리예요. 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연도가 여러분 같은 게 2015년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아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걸 하나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15,000 정도를 25,000 정도로 나눌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25,000 분의 15,000 정도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5분의 3 정도 되니까 약 60% 정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분의 얘 했을 때, 얘분의 얘 했을 때 60 나오는 게 있어요? 60% 정도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여기가 제일 좋네요. 그죠? 그럼 2007년이 무조건 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너무 쉬워서 뒤에 거는 그냥 2014년이 가장 큰가 봐.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34,000분의 52,000과 36,000분의 55,290. 요거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분수 비교법을 사용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분수 비교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자, 요 한 문제를 보시면서 눈치를 채시기 바래요. 분수교법에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이니까요, 얘는요. 자, 이렇게 어설프게 비슷해 보여요. 이런 것들의 비례를 구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 비교 대소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두 개의 차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늘었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2000 몇이 나오죠? 200이 아니라 2100, 70이 아니라 68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계산이 조금 미스나도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는 몇이 늘었죠, 여러분? 3000 정도 늘었나요? 네, 3000 정도가 안 늘었어요. 2900, 네, 한 40,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여러분. 네, 51이네요. 더해보세요, 한번. 1 더해주면 00 되고 3 되니까, 네, 2, 9 더해주면 52, 50까지 나와야 되는군요. 네, 맞네요, 그러면. 됐죠? 그럼 요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2951이 늘었어요. 그럼 여기를, 요 녀석을 얘 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잠깐 지우고 얘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구해봤을 때요. 얘가 이만큼 늘고 얘가 이만큼 늘었어요. 라고 봤을 때 얘를 분수화 시킨 거예요. 그럼 2100분의 2900이 커요? 아니면 34,000분의 52,000이 커요? 얘는 기껏해야, 네. 기껏해다가 아니라 좀 이것도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그죠? 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다 그럼 여러분 2배 해보세요. 2배. 20배. 20배. 이렇게. 그럼 여기 분모가 여러분, 4만 넘어가죠. 58,000이고. 그럼 또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여러분 분수비교법을 원래 잘 풀어야 되는데 이게 비교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네요. 왜냐면 더 비슷해졌어요. 네. 그럼 요거 대충 봐도 여러분 2951에 2168이면요. 1 해주고
자, 두 개를 빼세요 했을 때 800 아니라 700, 이게 6이에요. 90이 아니라 80에 3 나오거든요. 7830 정도니까 약 1.3 몇 정도 되는데 얘도 혹시나 1.3 몇 정도 되나만 보세요. 분수기호법이 자존심을 좀 많이 구겼네요. 원래 이 짓 안 하고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34734 네, 빼버리면 18이 아니라 17565 정도 되거든요. 17565면 얘가 다 5개 들어가요. 한 1.5 정도는 돼요. 얘는 1.3밖에 안 되고. 그럼 누가 더 큰 거죠? 이쪽이 더 크죠? 그렇다면 얘랑 비교했지만 얘가 더 컸죠? 그러면 원래 얘랑 비교하는 건데 이게 더 컸단 소리예요. 그래서 요 계산했던 요 녀석이 더 크면 이게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 녀석의 차와 비교해버리면요. 요쪽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수와 이수랑 비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가장 불거전했던 애는 지금 궁금했던 게 2014, 2015년도였는데 2014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2014가 더 큽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얘랑 비교할 건가요? 네, 얘네 둘이 비교해보려면 자, 분모는 몇이 늘어났죠? 분모는 한 7천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네, 분자는 몇 천밖에 안 늘어났어요, 여러분? 4천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럼 아까 이 분수비교법에서 앞쪽 거는 34,000분의 네, 52,000대였는데 뒤에 거에 차를 구했더니 7분의 4예요. 1도 안 넘어요. 얘는 1이 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갑이에요. 최고 높은 거예요. 그 답은 역시나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분수교법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3분의 2가 크니 5분의 4가 크니 이건 당연히 다 아는데 이 녀석의 차를 구해본 거예요. 2가 늘었고 여기는 2가 늘었죠. 그러면 얘를 잠깐 블라인드 시키고 2분의 2로 얘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누가 더 크죠?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수학적 이론은 별로 안 어려운데 어차피 알아봐 여러분 공식 아는 게 더 편해요. 공식을 일단 기억해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31분의 27 여러분이 막 골치 아픈 것만 잡아봐요. 43분의 대략적으로 한 37 정도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몇 늘었죠? 12 늘었죠? 여기 몇 늘었죠? 10 늘었어요. 그러면 6분의 5가 더 크니 이게 더 크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5라면 또 얘랑 비교하기 또 애매하거든요. 이럴 땐 5배 해버리면 30분의 무엇이 나오죠? 여러분 25가 나오죠. 얘랑 누가 더 클까 또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럼 31분의 27하고요. 30분의 25가 있다면 여기서 몇이 늘었죠? 여러분 1이 늘었고 여기서 몇이 늘었죠? 2가 늘었죠?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잖아요. 얘는 2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랑 했어도 얘가 더 큰 거니까 결국은 얘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부등호는 항상 동일한 방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2면 그쪽을 무조건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거 구할 때 여러분 이런 분수비교법 굉장히 좋아요. 곱하기 언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무슨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산이 2011년에 전년 대비 7천억 원 이상 증가했어 그랬는데요. 2011년에 네, 자산이었죠, 여기죠. 7천억 원 정도 증가했어. 맞는 말이죠.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08년이네 그랬네요. 그럼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대요. 2008년에 여기 한 60% 정도 됐었거든요. 한 40% 정도 오르긴 했는데 여기가 아까 얼마였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모르긴 하지만 이거 한 1.5 정도 됐었나요, 아까? 1.5 정도 됐으니까 150대일 거예요. 150대니까 이 정도에서 요 정도 급은 아니죠. 그죠? 40 정도 오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얘도 맞을 겁니다. 10년간 평균 부채율이 90% 미만이야 그랬는데 자, 이거 한 104, 아까 한 얼마였죠? 네, 150 정도 됐어요. 얘도 한 150 정도 근처 될 거고요. 이 상태로 보자면 절대 90 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90 낮은 거는 얘랑 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말 찔끔찔끔 낮고요. 얘도 조금 낮네요. 얘만 조금 많이 낮는데 그것들은 150이 까불면요, 여러분 60이라는 과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은 절대로 90 미만은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 센스 있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여러분 3번이 될 겁니다. 2016년 기간에 자산 자본이 10년 중 가장 많았지만 그만큼 부채도 가장 많았네. 자산 자본도 가장 많았나요? 자본과 자산이 많았나요? 네. 가장 많은 거 맞네요. 많지만 그만큼 부채도 많았나요? 맞네요. 네.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부터 8년간 꾸준히 증가했어 그랬네요. 자산과 부채가 2008년부터요,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나요? 여기서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도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맞는 말이네요. 답이 3번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자. 네. 다음 표는 어느 해에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도쿄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이에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네. 자,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표 보면요. 표에서 나온 내용들을 드르륵 또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내구재 가격을 보면 런던은 뉴욕보다 약 4만에 높습니다. 그랬는데요. 내구재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런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두 개의 가격이 3할 정도밖에 차이 안 나냐 이건데 여러분 85랑 134면요. 거의 40이 늘은 거거든요. 반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할이 아니라 약 거의 0.5할이에요. 5할이에요. 이건 여러분 틀린 말이고요.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한 비목이 없다 그랬는데 서울에도 여러분 다른 데보다 네, 저렴한 비목들이 은근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좀 보면 서울보다 얘네들이 훨씬 비싸다는 소리거든요. 기타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목이 없다라는 말은 네,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도쿄의 식료품회사 1단위당 가격이 가장 싼 것은 주류이다 그랬는데요. 1단위당 가장 싼 게 여러분 주류인가요? 요거 상태만 보면 주류 같죠, 느낌에? 하지만 이거는 뭘 기준이냐면요. 물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계란이 하나에 200원이다 그랬으면 일본에서는 200원에 65%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의 술 같은 경우는 뭐 2,000원인데 2,000원에 일본은 2,000원에 41%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랑 값을 비교한다? 불가능해요. 얼마인지 몰라요. 무슨 계란이지, 네, 어떤 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거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아, 지금 이거 여러분 틀린 거를 고른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을 옳은 걸 고르는 거네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얘도 그러면 아니죠. 런던에서는 보건, 의료는 교육의 4분의 1 가격으로 제공받습니다. 그랬는데, 자, 런던에서 지금 보건, 의료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보건, 의료, 런던, 여기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 여기에요. 이거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못 비교합니다. 의료비가 얼마인지, 교육비가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렇다는 소리지,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다는 소리지, 얘네들의 사이에서는 58과 198의 관계는 아니란 소리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10만원, 이쪽 보건의료비가 그러면 58,000원이라는 소리고요. 우리나라 만약에, 네, 그, 교육비가 우리나라가 10만원 그랬다면요. 어디죠? 런던은 198,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 둘은 어떤가요? 비율이 맞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가 틀렸다고 가정해봐요. 의료비가 20만 원이었다. 그랬으면 여기는 여기다 2배를 할 거예요. 11만 6천 원. 여기에 반이 됐다고 해봐요. 교육비가 5만 원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반이 될까? 9.9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의 종합물가가 가장 비싼 원인 중 하나는 식료품과 식료품 전체를 봤더니 얘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비싸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형 서비스, 토지 이용형 서비스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부 다보다 다 비싸요. 그것이 높기 때문이다. 대충 예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나마 옳은 답을 고른 것 뿐이에요. 5번도 뭐 100% 얘는 맞습니다라고 그러기도 좀 그래요. 네. 비싼 원이 뭐 한두 개예요, 여러분. 그죠? 별거 다, 종합적으로 다 돼도 다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것만 골라 말한 거 보면 약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자. 네. 16번이요. 자, 다음은 2000년대에서 2009년 A국의 수출입액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무역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08년이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갑자기 이제 수인데요. 수학을 좀 해보죠. 네. 자, 무역 규모. 이거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잖아요. 요 식을 보세요. 수출액과 수입액이죠. 이쪽을 우리가 X축으로 잘 놓고 이쪽을 Y축으로 잘 놓잖아요. 그럼 X랑 Y를 더한 거죠. 이렇게. 맞나요? 무역 규모는 X 더하기 Y예요. 무역 수지는요? 무역 수지는 내 수출액인 X에서 Y를 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무역 규모를 만약에 A, 무역 수지를 B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요, 직선으로 날아갈 거예요. 지금 무역 규모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왔다. 큰 걸 고르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무역 규모를 뭐 다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X 더하기 Y가 A라는 식을 보면 Y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되죠?
y는 네, 마이너스 x 더하기 a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2008년은요. 기울기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자,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요게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2001년 2001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2001년이면 대략적으로요. 어우 좀 어렵긴 하네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네, 한 요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요 정도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빗나갈 수는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가 조금 급한가요, 여러분? 기울기가? 네. 250하고 250이 돼야 되는데 네. 잘못했네요. 합이 얼마 정도죠? 한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 조금 넘는 라인에서 네.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 라인을 그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조금 더 정확한 문제네요. 네. 대략적으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있죠? 요 값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A입니다. 절편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2001년도는 요 정도의 무역 규모를 갖고 있어요. 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2008년도가 이거랑 흔히 말하는 내 평행하면서 가장 높이 있는 녀석이겠죠? 저 끝까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 끝쪽에 있는 값이 실제로 2008년의 무역 규모예요. 그럼 2008년, 2007년, 2009년을 그어준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거의 굉장히 유사하겠죠? 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평행하게 그려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조금 2007년이 높은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애는 2008년도이고요. 가장 작은 애는 2001년도이다. 요거 여러분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무역 수지라는 개념이 있나요? 네, 한번 보죠. 무역 수지도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면요. 무역 수지는 y는 하고 풀어주면 y는 x 빼기 b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구하세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거일수록요.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수록 자, 요거랑 평행한 거예요. 요거랑 평행한 거. 요거랑 평행한 거일수록 이렇게 요런 형태인 거죠. 가장 밑에 있는 게 몇 년도인가 여기? 2007년도죠. 2007년도가 B가 가장 클 때예요. 그 소리는 수출액이 제일 많았을 때, 한마디로 적자폭이 아니라 흑자가 남았을 때라는 소리고요. 적자가 가장 많을 때 여러분 요쪽 라인이겠죠? 네. 2003년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애는 2003년도이며 흑자폭이 가장 큰 애는 여기 제일 밑에 있었던 2007년도이다. 3번도 맞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걸 선택하세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요런 걸로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풀이는 아닌데요.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런 걸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풀이긴 하고요. 근데 그렇진 않다 그러면 그냥 요거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수출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애 그랬잖아요.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여러분 X분의 Y예요. 맞나요? 그럼 X분의 Y의 비율이 가장 높은 애면 이걸 여러분 K라고 놨을 때 Y는 KX죠. 그러면 Y는 KX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가장 급한 녀석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기울기가 가장 급한 녀석은 여러분 누구죠? 여기서 2003년도 같죠?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가 가장 네. 수출액 대비 수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해입니다가 맞는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셋은 다 맞고요. 2001년 이후 전년 대비 무역 규모가 감소한 해는 수출액도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2001년 이후에 2000년 빼고만이군요. 네. 무역 규모가 감소했대요. 무역 규모는 약간 요 줄이었잖아요. 감소한 해가 언제 있었죠? 네, 감소한 해가 있나요? 2002, 2003, 2004 점점 올라가죠. 2005, 2006, 2007, 2008이 됐다가 2009가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럼 2009년도가 여러분 감소한 해예요. 그럼 2009년도는 수출액도 감소했나요? 근데 수출액은 여러분 여기거든요. 그럼 2008은 수출액은 여기고 2009의 수출액이 여기니까 수출액은 증가했어요. 이거 여러분 틀렸네요. 그죠? 수출액이 가장 큰 애는 2007년도이고 맞고요. 수입액이 가장 큰 애는 2008년도이다. 맞고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수학 개념으로 조금 푸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래프 갖고 여러분 판단하는 거. 이것들은 다 축 갖고 판단한 거고, 네, 절편 갖고 판단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로도 판단한 거고, 막 그런 게 섞여 있긴 했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표는요, 2016년 3개 지역의 지역 간 화물 유동량에 대한 자료예요. 이를 이용해서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네. 이게 여러분 출발이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게 59.6이라는 소리죠? 이거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게 어딨나요? 네.
뭐 표가 보여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9.6이라는 수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보죠. 그냥 이 표를 갖고 보는 것보다는 이쪽을 갖고 이렇게 따져가겠습니다. 수도권 출발을 하고요. 지역별 경기 도착 화물 유동량.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 도착, 인천에서 출발해서 경기 도착, 경기에서 경기 도착, 이거겠죠, 여러분. 네, 맞나요? 그러면 경기에서 경기가 3.2고요. 서울에서 경기가, 네,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0.6, 0.7 아닌가요? 서울에서 경기 0.6, 그 다음에 인천에서 경기 0.7. 이거 여러분 틀렸죠? 100만 톤인데 지금 여기 이걸로 보면 여러분 틀렸잖아요. 개념이요. 3개 지역 간 화물 유동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뭔가 불안하네요. 서울에서 78.4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 네. 애초에 틀린 그림이네요. 1번부터 틀려서 약간 의미가, 네. 2번 볼게요. 3개 지역별 도착 화물 유동량이에요. 네. 여기 유동량이죠, 여러분. 도착 화물. 출발 지역별 화물. 네. 출발 지역별 화물. 그쵸. 이거 틀렸어요. 아무튼. 요 문장을, 요거도 한번 볼게요. 서울은 도착 화물을 봤을 때 얼마죠? 168.3이 도착했죠. 서울은요. 이쪽 라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 라인은요. 네. 인천 라인은 86.8을 읽어야 되겠죠? 네. 경기 라인은 4.5 라인을 읽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여기는요. 수도권 3개 지역의 상호간 화물 유동량이라고 나왔는데 또 상호간 얼마를 주고받냐 이거잖아요. 그럼 경기랑 서울은 79를 주고받는데요. 서울에서 서울이 여러분 서울에서 경기가 0.6이고요. 경기에서 서울이 78.4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네 79가 되는 거 맞죠? 여기는요. 인천하고 경기는 23.7이래요. 인천하고 경기는 0.7, 경기에서 인천은 네 23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23.7 맞죠? 여기요. 그 다음에요. 서울에서 인천이요. 서울 인천. 서울 인천이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거 두 개 더해주니까 38.8 맞습니다. 이거는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수도권 3개 지역별 출발 화물 유동량 그랬어요. 출발 화물 유동량이래요. 출발, 서울에서 출발이 68.7, 인천에서 출발이 86.3, 104.6 요것도 맞죠, 여러분? 네. 인천 도착 화물 유동량의 수도권 출발 지역 비중이라고 그랬어요. 비중이니까 여러분 퍼센트 개념으로 보셔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럼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에 서울에서 인천 여러분 8.5가 가거든요. 그게 9.8%래요. 자, 서울에서 출발한 게 68.7인데 68.7에서요. 8.5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것이 약 9.8이 되네요. 네. 얼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거 한 10 정도로 보면요. 680 나오나요? 네. 680인데 850이다? 뭔가 여기도 좀 그러네요.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여기 10%가 넘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은 네. 지금 비중을 보면요. 86.8. 네. 뭔가 좀 잘못됐는데요. 제가 식을 지금 잘못했나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인천 도착 화물이죠. 인천 도착 화물에 비한 비군요. 잘못 계산했네요. 네. 뭘 계산 잘못했냐면 인천의 도착 화물 유동량이에요. 그럼 인천 도착 86.8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86.8에서 8.5 정도를 비교하라는 소리입니다. 서울에서 온 양, 네, 이건 서울 출발량이었고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0%가 약 안 되죠. 그러니까 9점 몇 대 나올 거예요 해서 요걸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인천으로요. 인천에서 인천 출발해서 인천 도착하는 게 55.3이면 86.8분의 55.3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귀찮으니까 내비두고요. 인천에서 경기는요.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니죠. 인천으로 도착하는 거죠. 86.8 중에 23점. 그럼 86.8분의 23을 체크하자면요. 네. 2300을 86.8로 나눌 건데 약 20 몇 % 후반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6.5라고 나왔는데 맞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86.8로 나누세요 그랬거든요. 공 하나 더 가지고요. 자, 2 나와주면요. 1, 7, 네, 3, 6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요. 6이 아니라 5, 6, 40. 7, 8에 56은 아니지만 6 정도 나올 거예요. 26점 몇 % 나오겠죠? 여기 26.5라고 나왔기 때문에 괜찮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야 합쳐서 100 나오면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그 나머지 거 따져주면 되겠죠. 여기도 여러분 옳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는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1번은요, 출발인데 경기 도착이잖아요. 경기 도착 얼마죠, 여러분? 네, 4.5가 도착했는데 이거 뭐 말이 안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